네, KHL 플레이오프 가가린컵 파이널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4판 만에 시리즈가 끝났네요. 이제 뭐 체스카 완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어쨌든 경기 내에서는 막 MT넷이 골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한 점 차 승부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4대0 이란 결과 뒤집지는 못했기 때문에 체스카의 완승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라인의 활약이 뭐 활약이고, 공격진의 깊이, 수비진의 득점 지원, 그리고 체킹 라인까지도 득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뭐 모든 분야에서 체스카가 앞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4경기였고요. 3, 4차전도 뭐 굉장히 좀 접전한 3차전 굉장히 접전 양상이었지만은 어쨌든 뭐 승리를 했고, 4차전도 그렇게 막 뭐 무리 없이 제압을 해내면서 우승을 일궈내는 데 성공을 했네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HL 들어와서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이렇게 우승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 스카 뭐 이렇게 돈 많이 쓰는 팀들은 전력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스카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강력한 1라인이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시즌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체스카가 그동안 항상 정규 시즌에서는 좋은 시즌을 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지금 4년 동안 파이널을 3번 진출했거든요.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게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였고요. 포스트 시즌은 뭐 결과적으로 뭐 무너졌다라고는 이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승에서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1라인에 강력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알렉산드르 라둘로프 있을 때도 우승을 못했지만, 라둘로프가 이적을 한 이후에 체스카 1라인이 정말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진짜 약점이라고 해도 이제 뭐 그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의 공격 라인이 균등하긴 하지만 1라인이 진짜 좋냐라고 하면 사실 체스카가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체스카는 어쨌든 그동안에 1라인 약점이 있으니까 준수한 수비력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뭐 승리하기 충분한 득점력이 나오긴 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 막히면서 그냥 지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렌코, 베이, 카프리조프 요 3명의 라인이 1라인을 딱 생성을 하면서 세 선수가 55, 56, 57 거의 그 정도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146포인트를 압작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참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체스카 1라인 진두지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4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이런 참 뭐 선수들이 훌륭한 포인트 이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강력한 1라인이 구축됐던 올 시즌 체스카 모스크바 우승까지 갈 수 있었던 성공 요인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이 제일 앞선에 있는 1라인이 정말 탄탄했다면 제일 뒷선에서 또 뒷문을 지켜줬던 중요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리아 소로킨 선수 골리 이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로킨 선수가 2차전, 3차전을 셧아웃, 연속 셧아웃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가린컵 결승 역사상 처음으로 백투백 셧아웃을 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건 또 최초의 기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로킨 선수가 올해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 근데 소로킨 선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중요할 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중요한 경기를 라르스 요한손 선수 백업 골리가 출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는 모습조차도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20경기 중에 한 경기 교체됐어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최종 성적은 평균 실점 1.19에 세이브 성공 94.7%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만큼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플레이오프 MVP는 소로킨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뒷문을 듬직하게 지켜줬던 최고의 골리 일리아 소로킨 선수도 이번 시즌 체스카 모스크바의 또 성공 요인 중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로킨 선수가 뉴욕 아일랜더스의 지명권을 받은 선수거든요. 이제 아일랜더스가 지금 이제 상승 기류만 타고 있죠. 물론 뭐 소로킨 선수가 내년까지 이제 계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레네르랑 그라이스가 조금 불안해도 우리 러시아에서 또 한 명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아일랜더스는 좀 뭐랄까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계속 복이 터지고 있는 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엘리아 소로킨 선수 개인적으로도 뭐이 선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NHL 아일랜더스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면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뭐 우승도 하고 뭐 플레이오프 MVP까지 이제 뭐 해본 거 다 했죠. 다 뭐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라서 올림픽 금메달에 그림은 좋네요.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에 네. 우승 가가린컵도 들었고 정규 시즌 우승은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러면은 예, 이제 뭐 NHL 도전해야겠네요. 그죠.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 끝나면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KHL 올 시즌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우승의 주인공은 체스카 모스크바였고요. 한 시즌 동안 또 KHL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남은 그 아쉬움은 NHL 플레이오프로 좀 푸시면 어떨까 싶어요. 잠시 후에 NHL 플레이오프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